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최근 경제의 영향으로 많은 분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거나 창업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실 매우 활발한 학문 분야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잘 모르실 겁니다. 이 학문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지만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리카싱을 포함한 성공한 사업가들은 모두 이 학문을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로 여깁니다. 우리는 이 학문을 통칭하여 협상이라고 부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협상을 전문 분야라고 생각해서 다소 망설입니다. 하지만 저는 모든 분들이 협상을 명확히 이해하는 법을 배우도록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버는 것은 예로부터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과 분리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협상이야말로 우리가 이익을 늘리거나 비용을 줄이는데 가장 직접적이고 빠르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우리 삶에서 협상은 또한 많은 갈등을 해결하는데 많은 편의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로저 도슨 작가의 Secrets of Power Negotiating, 한국어로는 협상력의 비밀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책을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 책을 처음 읽었을 때 마치 새로운 문이 열리고 새로운 세계를 보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치 세상의 거의 모든 일이 더 이상 저를 어렵게 만들 수 없을 것 같았고, 심지어 돈을 버는 것조차 훨씬 간단해졌습니다. 오늘 저는 이 책에서 배운 모든 소중한 것들을 여러분과 남김없이 공유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제가 매우 실용적이라고 생각하고 사업과 생활에서 성공하는 데 도움을 준 몇 가지 협상 사고방식에 대해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용은 사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분명 돈 버는 데 있어 병목 현상을 극복하고 평범한 사람들보다 높은 수입을 얻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니 마지막 내용을 놓치지 마십시오. 시작하기 전에 이 채널은 사업가, 투자자, 그리고 부자가 되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을 위한 부자 마인드를 공유하는 전문 채널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무료로 받고 싶으시다면 제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고려해 보십시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신 모든 형제자매님들이 하루빨리 경제적 자유를 얻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됐습니다. 더 이상 긴 말하지 않고 바로 핵심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모든 분들이 이 기본 사고방식을 명확히 이해하고 기본기를 탄탄히 다진 후에야 다음 단계의 기술, 즉 테크닉을 배워야 합니다. 협상에는 사실 4가지 수준이 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은 가장 높은 수준을 배워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하지만 가장 낮은 수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준은 파탄 협상입니다. 간단히 말해 더 이상 협상할 것이 없고 법정에서 끝내는 것입니다. 이 지경에 이른 것은 양측이 가면을 벗어 던지고 아무도 양보하지 않아 더 이상 협력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숫자나 법률을 사용하는 것은 모두 최악의 방안이며 분명 양측 모두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재정적, 자원적 또는 정신적 손실은 사소한 문제일 뿐입니다. 일단 소송을 하게 되면 양측의 정은 끝났다고 봐야 합니다.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나중에 다시 협력할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 적이 하나 더 생길 수도 있습니다. 손실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수준은 제로섬 게임입니다. 즉, 제가 1점을 얻으면 당신은 1점을 잃는 것입니다. 양측을 합하면 0이 됩니다. 간단히 말해 당신이 이기지 않으면 제가 지는 것이므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성공한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이런 식의 사업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당신과 한 번만 협력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들에게서 단 한 번만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 눈앞의 이익만 봐서는 안 됩니다. 별을 베고 장기적으로 수확하는 법을 배워야지 뿌리째 뽑아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수준은 윈윈 협상입니다. 즉, 함께 협력하고 양보하여 양측 모두에게 이익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최대한의 이익을 얻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이익은 있고 장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을 해야 오랫동안 계속할 수 있습니다. 사업가는 적어도 이 수준에는 도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수준은 바로 우위 협상입니다. 이 수준이 당신이 성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협상의 가장 높은 경지는 상대방이 이겼다고 느끼게 하고 상대방이 우리가 손해를 봤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수준에서 리카싱은 우리의 전형적인 모델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사업을 크게 확장하고 그렇게 넓게 발전시킬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협력할 때마다 그는 항상 조금 덜 벌고 이익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더 많이 나눠줄 용의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다른 사람과 협력할 때 그들이 7알을 가져가는 것이 합리적이고 8알도 괜찮다면 우리 리씨 집안은 6알만 가져가면 충분하다. 이해되셨습니까? 이것은 정말로 현명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사업을 하면 누가 당신과 협력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선택권이 당신 손에 있습니다. 그가 프로젝트를 개발할 때마다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사업은 실패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하며 이익의 일부는 보험에 드는 것과 같습니다. 비록 적게 벌고 약간의 돈을 쓰지만 그 대가로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성공 확률이 높아지며 창업 위험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것은 장기적인 협력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당신이 친절한 사람이라고 느껴서 당신과 사업하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이것이 바로 협상의 가장 높은 경지입니다. 기술을 배우기 전에 우리 머릿속에는 반드시 이런 개념이 있어야 하고 이 목표를 향해 행동해야 합니다. 매번 협상할 때마다 정말로 뛰어난 사람들은 이렇게 합니다. 다음으로 기술적인 부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협상력의 비밀이라는 책은 협상 중에 모든 사람이 따라야 할 두 가지 원칙이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원칙은 사자가 크게 입을 벌리듯 대담하게 요구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협상 성공 수준은 사실 당신이 감히 요구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협상의 가장 기본적인 자질입니다. 사실 잠재의식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이 일을 하며 특히 위대한 어머니들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행동을 통틀어 가격 흥정이라고 부릅니다. 어렸을 때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장난감을 사러 가셨던 기억이 납니다. 10만 동짜리 장난감을 어머니가 5만 동으로 깎으셨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 후로 한동안 저는 무언가를 사고 싶을 때마다 가게 주인들에게 속을까봐 어머니께 같이 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어른이 되어서야 다른 사람들이 저를 속인 것이 아니라 제 어머니가 협상의 달인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협상 기본기는 모두 어머니에게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제시하는 조건은 반드시 마음속의 실제 목표보다 높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10만 동짜리 장난감이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가 5만 동에 사는 것이라면 처음에는 3만 동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과 베트남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가 관세 부과에 대처하는 방식을 보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협상력의 비밀은 이렇게 하는데 몇 가지 이점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첫째, 상대방이 우리의 조건에 바로 동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실 그 장난감의 생산 비용은 1만 동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모를 뿐입니다. 장난감 가게 주인은 여전히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둘째, 이것은 협상 공간을 만듭니다. 주인이 6만 동으로 다시 가격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결국 서로 양보하는 과정을 거쳐 5만 동으로 결정됩니다. 셋째, 이것은 상대방에게 협상이 끝난 후 승리감을 줍니다. 상대방에게 승리감을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장난감 가게 주인은 원래 우리 마음속으로 그 장난감의 가격을 3만 동으로 정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협상 후 그는 5만 동에 팔게 되었습니다. 마치 2만 동을 이익 본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원래 가격이 반으로 깎였다는 사실은 잊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3만 동이라는 가격을 제시했을 때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이 장난감은 그 정도 가치밖에 안 된다고 기본 설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상대방의 심리를 장악한 것입니다. 확고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 물건이 더 이상 10만 동의 가치가 있다고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이 처음에 제시한 가격이 좀 과했다고 스스로 느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그 장난감을 사는데 드는 비용의 절반을 절약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도 기억해야 할 것은 상대방에게 협상이 가능하다는 것, 여전히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포기할 수도 있고 우리는 협상할 기회조차 갖지 못할 것입니다. 상황을 뒤집어 생각해도 이치는 비슷합니다. 우리가 장난감 가게 주인이고 원가가 1만 동에 불과하다면 판매 가격을 10만 동 이상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모든 물건의 가치는 당신이 정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느끼느냐에 따라 그만큼의 가격이 매겨집니다. 당신은 그 가격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고 다른 사람들이 제품의 가치를 믿도록 설득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며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어머니들은 삶에서 단련된 협상의 대가들이며 우리는 진심으로 어머니들을 존경해야 합니다. 협상력의 비밀이 강조하는 두 번째 원칙은 다른 사람이 제시하는 첫 번째 가격을 절대 받아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시계를 사러 갔을 때 판매원이 100만 동이라고 가격을 부릅니다. 우리는 비싸다고 생각해서 다시 묻습니다. 90만 동은 안 될까요? 만약 그가 즉시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고 네, 90만 동이요 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가 매우 이익을 봤다고 생각할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으로는 그럴 줄 알았으면 80만 동이라고 할 거리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보셨죠? 그가 우리에게 빨리 동의하더라도 우리는 전혀 기쁘지 않고 심지어 약간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손해를 봤다고 느끼지 이익을 봤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가 처음에 제시한 가격이 정직하지 않고 일부러 가격을 올리려고 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매를 포기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저 자신도 사업을 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고객이 첫 번째 견적이나 제안을 내놓으면 저는 보통 바로 검토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인간의 본성이 그렇다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약간 청개구리 신보입니다. 당신은 상대방의 첫 번째 가격을 선의로 받아들이려고 하지만 미안하지만 사람들은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제품이 더 싸질 수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곤란한 표정을 짓고 놀란 척하고 심지어 제품 판매 가격을 약간 올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고객은 자신이 가격을 성공적으로 깎았고 우리 손에서 한 푼이라도 더 짜냈다고 느끼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는 제품을 더 높은 가격에 팔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협상 기술의 정점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물건을 팔면서 그 사람이 기꺼이 당신을 위해 돈을 세어주게 만드는 것입니다. 물론 제 고객들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십시오. 이것은 단지 비유일 뿐입니다. 결국 우리는 함께 많은 돈을 벌게 될 것입니다. 게다가 왜 우리가 놀란 척해야 할까요? 왜냐하면 당신이 상대방이 제시한 가격에 놀란 척하면 그들은 무의식적으로 당신에게 가격을 낮춰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당신이 남자친구나 여자친구와 거리를 걷다가 그 사람에게 사주고 싶은 선물을 보게 됩니다. 그때 판매원이 가격을 부르는데 당신은 꽤 비싸다고 느끼지만 당신의 연인은 합리적이고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후에는 당신이 아무리 가격을 흥정해도 판매원은 당신에게 가격을 낮춰주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당신이 그 가격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실 처음부터 그들은 당신이 첫 번째 가격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놀란 척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확실히 당신에게 혜택을 줄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방법과 기술을 모두 배웠습니다.
다음으로 협상에서 매우 중요한 사고방식의 비결, 이 전체 영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부분을 공유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사업 과정에서 깨달은 것이며 회사 내부 교육에서도 이 내용을 공유한 적이 없습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이해한다면 당신의 협상 능력은 새로운 차원으로 향상될 것이고 협상을 통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협상에는 카드가 필요하고 비장의 카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그 카드를 실제로 소유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 카드를 그려내는 방법을 알기만 하면 됩니다. 많은 경우 협상의 결과는 시작되기 전에 이미 결정됩니다. 왜냐하면 당신 손에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것이 있다면 당신이 협상의 주도권을 쥐게 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어떤 조건이든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협상에 들어가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상대방이 당신을 필요로 하는가? 아니면 당신이 상대방을 필요로 하는가? 만약 당신에게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것이 없다면 어떨까요? 제가 말씀드리죠. 당신 손에 카드가 있든 없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카드가 있다고 믿는지 여부입니다. 이것은 제갈량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입니다. 누구나 공성계 콩챙찌 이야기를 들어봤을 것입니다. 옛날 사마이가 대군을 이끌고 총나라를 공격했을 때 제갈량은 자신의 병력이 약해서 정면으로 싸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즉시 공성계를 펼쳐 성문 위에서 홀로 검은고를 타고 성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사마이는 공격 명령만 내리면 즉시 총나라를 멸망시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마이의 머릿속에는 항상 제갈량이 신중한 사람이고 성 안에 함정을 가득 설치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마이는 두려웠고 감히 위험을 무릅쓰지 못해 결국 퇴각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협상 기술의 정점은 상대방이 자신의 인식과 협상하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있다고 믿으면 그것은 당신이 실제로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효과를 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이전 영상에서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해 이야기할 때 자주 언급했던 부자가 되고 싶다면 자신이 이미 부자라고 믿어야 한다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실제로 자신의 인식과 협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잠재의식에게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고 믿게 만들면 당신은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해 제갈량은 분명 끌어당김의 법칙을 활용했을 것이고 그는 성 안에 수백만 명의 병사가 있다고 믿었고 그 결과 그는 실제로 수백만 명의 병사가 있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것을 완전히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당연하다고 느끼고 조금의 의심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주의 끌어당김의 법칙은 모든 일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시면 제 이전 영상들을 다시 보셔도 됩니다. 또한 사실 협상에서의 많은 언어 기술은 우리의 논리적 사고를 필요로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장황하게 설명할 필요 없이 몇 가지 문장 패턴을 요약해 드렸습니다. 협상할 때 이 문장 패턴들을 당신의 말에 적용하기만 하면 됩니다. 인내심을 갖고 들어주십시오. 첫째, 이야기할 때 우리는 먼저 우리의 요구를 제시하고 나서 교환 조건을 제안해야 합니다. 절대로 반대로 하지 마십시오. 패를 먼저 보여주고 나서 요구를 말하지 마십시오. 사업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는 한 고객으로부터 남은 외상값을 회수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특별한 시기에 고객의 사업도 좋지 않아 지불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같이 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신도 자금 회전이 부족해서 얼마라도 회수하는 것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고객의 사무실에 바로 앉아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제 친구의 시선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고객의 시계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시계를 매우 좋아했고 그것이 꽤 비싸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객에게 말했습니다. 이번 남은 돈은 받지 않겠습니다. 사장님도 어려우신 것 압니다. 그럼 저 시계를 부채 대신 주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고객이 동의했을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제 친구가 사용한 문장 패턴에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비장의 카드를 먼저 보여주고 나서 자신의 요구를 밝혔습니다. 그 고객은 제 친구가 부채를 포기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약점을 잡았습니다. 협상의 주도권은 고객의 손에 넘어갔고 그는 스스로 조건을 정할 수 있었습니다. 매우 간단합니다. 다른 사람이 당신의 목적을 이미 명확히 알고 있다면 왜 그들이 당신의 요구에 동의해야 하겠습니까? 마치 여자친구가 당신에게 오빠랑 결혼할게, 하지만 다이아몬드 반지 사줘야 해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들으면 당신은 이미 동의했으니 반지 사는 건 내가 결정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반대로 그녀가 오빠가 다이아몬드 반지 사주면 오빠랑 결혼하는 거 생각해 볼게 라고 말하면 느낌이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과 동등한 교환을 원할 때는 절대로 자신의 패를 먼저 공개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솔직하고 정정당당하게 보이려고 자신의 패를 먼저 보여주는 경향이 있지만 그렇게 하면 협상에서 수동적인 위치에 놓이게 될 뿐입니다. 그 후 돌아와서 저는 이 원리를 제 친구에게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만약 다음번에도 외상값을 회수하지 못하면 다음과 같은 문장 패턴을 사용해 보라고 말했습니다. 사장님께서 저 시계를 주신다면 이번 외상값은 받지 않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제가 손해지만 친구를 사귀는 셈 치겠습니다. 과연 제 친구가 이 문장 패턴을 사용한 후부터 거의 매번 그는 그런 교환을 통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우리는 먼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명확히 말하고 나서 우리의 패, 즉 조건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렇게 동등한 교환 방식으로 협상하면 성공률이 확실히 높아질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성공률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는 또 다른 협상 사고 원리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협상하고 싶다면 반드시 위협적인 말투의 문장 패턴을 배워야지 아첨하는 말투의 문장 패턴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위협적인 말투의 문장 패턴은 협상 성공률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불패의 위치에 서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우선 아첨하는 말투의 문장 패턴이 무엇인지 말해보겠습니다. 매우 간단합니다. 예를 하나 들면 바로 이해하실 겁니다. 만약 당신이 자녀에게 네가 100점을 받으면 아빠, 엄마가 너를 공원에 데려갈게 라고 말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것이 바로 아첨하는 말투의 문장 패턴입니다. 왜 그렇게 말할까요? 자세히 보십시오. 이 문장 패턴은 내가 A를 하면 아빠, 엄마가 너에게 B를 줄게입니다. 그럼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만약 네가 A를 하지 않으면 어떨까요? B를 받지 못하는 걸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가 100점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당신이 자녀를 공원에 데려가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당신이 장난감 가게 주인과 가격을 흥정합니다. 당신은 조금 더 싸게 팔면 이 장난감을 살게요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가 더 싸게 팔지 않으면 어떨까요? 당신은 확실히 사지 않을 건가요? 결국 당신은 살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아이가 그 장난감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듣고 이해가 되셨나요? 그럼 위협적인 말투의 문장 패턴은 무엇일까요? 매우 간단합니다. 만약 네가 A를 하지 않으면 나는 너에게 B를 주지 않을 거야. 이전 예시를 다시 사용해 봅시다. 당신이 자녀에게 네가 100점을 받지 않으면 아빠, 엄마는 너를 공원에 데려가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당신의 자녀가 반대로 생각해서 내가 100점을 받으면 아빠, 엄마가 나를 데려가 줄 거지 라고 물으면 당신은 아빠, 엄마는 그렇게 말한 적 없는데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보셨죠? 주도권은 당신 손에 있습니다. 이 문장 패턴을 사용하면 당신은 말을 바꿔도 틀리지 않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당신이 장난감 가게 주인에게 더 싸게 팔지 않으면 사지 않겠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때 만약 그가 다시 더 싸게 팔면 살 건가요? 라고 묻는다면 당신은 얼마든지 확실하지 않아요.
단지 가격을 내리지 않으면 사지 않겠다고 말했을 뿐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아첨하는 문장 패턴과 위협하는 문장 패턴의 차이점을 아시겠습니까? 최근 중국은 미국의 보복 조치로 인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상품에 대해 최대 245%의 관세에 직면해 있거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베이징이 34%의 보복 관세를 철회하지 않으면 중국에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왜 트럼프는 중국이 보복하지 않으면 미국이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모든 상황에서 위협적인 문장 패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훨씬 더 큰 패를 쥐고 있을 때 당신이 이미 약세에 놓여 있다면 이런 기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당신을 강탈하거나 납치하려고 한다면 그들과 협상하려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목숨이 그들 손에 달려 있고 살아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협상할 수 있다고 어리석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협상을 매우 어렵고 복잡한 일이라고 느끼고 심지어 창업을 포기하려는 생각까지 한다는 것을 압니다. 확실히 모든 기술은 연습해야 능숙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협상이 말솜씨에만 의존하는 기술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실 최고의 협상가들은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잘 듣기 때문입니다. 잘 들어야 상대방으로부터 정보를 파악하고 그로써 자신의 실력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협상은 사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타고난 기술이지만 그 기술의 수준이 당신이 부자인지 가난한지 그리고 당신의 인생이 성공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협상력의 비밀이라는 책은 제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책의 내용은 클린턴과 트럼프와 같은 여러 미국 대통령들이 이 책을 극찬한 것으로 그 가치가 보장됩니다. 저자 로저 도스는 또한 현재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협상가 중 한 명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영상을 보신 후에는 협상 테이블에서 우위를 점하는 법이라는 책도 추가로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게다가 한 번만 읽지 마십시오. 저는 돈 버는데 유익한 책들을 계속 읽을 것이고 지겨워질 때까지 읽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것이 제가 돈을 벌 수 있었던 작은 비결 중 하나일 것입니다. 여러분도 곧 첫 자본금을 마련하고 약간의 성과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부자가 되는 법, 사업가, 투자자, 그리고 경제적 자유를 얻는 방법에 대한 무료 지식을 공유합니다. 놓치고 싶지 않다면 제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켜고 이 영상을 널리 공유해 주십시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신 모든 형제자매님들이 하루빨리 경제적 자유를 얻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당신이 더 나은 삶을 사는 데 도움이 되는 한두 문장이라도 찾으셨다면 저는 만족합니다.